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 이틀 만에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쏜 미사일 14발 중 13발을 요격했다며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안규배 국방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합의 실패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 3곳을 공격한 지 이틀 만에 보복 공격에 나선 건데요. 이번 군사작전을 승리의 전령으로 명명한 이란은 영토에 대한 어떠한 침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상공으로 치솟습니다. 곧이어 카타르의 수도 도하 상공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포착됩니다. 상공에 떠있던 미사일은 곧 강한 불꽃을 내뿜었고 굉음을 내며 폭발합니다. 미국의 핵시설 공격의 보복을 예고해온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 포르도 등 심장부로 꼽히는 핵시설 3곳을 공격받은 이란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에 대해 방공망을 통해 공격을 저지했다며 인명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중동 내 미군 기지의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는 동시에 최대 경계태세를 갖춰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누구로부터의 공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공격 이후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 급파된 이란 외무장관을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판하며 이란을 지지했습니다. от имени России и, вы знаете, оппозиции, которую мы заняли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국의 이란 본토 타격, 그리고 이틀 만에 보복 공격까지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란이 이틀 만에 보복 작전을 감행한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미리 알려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란의 대응이 매우 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시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습으로 인한 미국인 사상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란의 대응이 매우 약했다며 이란이 쏜 미사일 14발 중 13발을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이제 평화의 시간을 맞이했다며 이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미리 알려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란 공습을 받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10,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벙커버스터 폭격 이튿날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다시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이란이 보복하면 더 큰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다만 절제된 보복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 일각에서는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우라늄 비축 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감이 커지면서 어제 하루 우리 금융시장도 흔들렸습니다. 3,000선을 넘으며 랠리를 이어왔던 코스피는 악재를 만나 잠시 흔들렸고 안정을 보였던 환율도 18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3,000을 반납하며 한때 2,97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 3,000선을 회복했지만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하고 0.2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추경 편성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개인 투자자가 1조 3,700억 원 넘게 매수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3천을 사수하며 중동 불안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였다는 겁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며 18원 넘게 올라 1,384.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추가 급등해서 1,400원 선 이상으로. 금융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식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고 불확실성을 틈타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8개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선 이후 훈풍이 불던 금융시장에 첫 위기가 닥치면서 새 정부의 위기 극복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어제 정말 더웠습니다. 오늘은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우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그치면 남은 습기 탓에 더 강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어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서울 도심은 걷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양산으로 그늘을 만들어봐도 쨍쨍 내리쬐는 햇살엔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날씨는 뒤집힙니다. 제주도 남쪽으로 밀려났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뒤덮은 비구름대는 오후쯤 충청 지역 하늘을 뒤덮고 밤이 되면 수도권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20에서 60mm, 대전 등 충청권에도 20에서 60mm, 제주 산지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주 후반까지 습기를 머금은 맹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권 아래 당분간 더위와 장맛비 등이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보여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대치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고속도로에선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2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전봇대가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세대 일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운전자는 60대 발레 파킹 직원으로 고객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4시간 만에 이게 들어왔는데 지하에 상가가 2개가 있어요.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못했어요.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운전 미숙의 무게를 두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견인차가 부서진 차량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21분쯤 강원 인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인제 양양터널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터널 옆면을 들이받고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경찰서 건물 내부로 들이닥칩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전남 순천경찰서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서 로비에는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국방과 통일, 외교 등 장관 11명과 국무조정실장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입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통일부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약속했던 첫 문민 국방장관엔 안규백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안 의원이 임명된다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문민 국방장관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안 의원에 대해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여성가족부엔 강선우 의원이, 해수부와 환경부는 각각 전재수, 김성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국가보훈부엔 권오을 전 의원이, 고용노동부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고, 국무조정실장엔 윤창열 전 국조실 1차장이 임명되면서 총 12명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실용 중심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분들입니다.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가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며, 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위기에 내각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국민추천제 추천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번 인사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경제의 한 축인 경제라인에 기업인 출신 민간 전문가를 파격 발탁한 겁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정태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인물은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입니다. 배 후보자는 삼성과 SK텔레콤 등을 거쳐 LG그룹에 합류해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한 AI 전문가로 꼽힙니다. AI라는 게 한국에서 좀 발전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중국이나 좀 미국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좀 제약사항들 많은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자인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낙점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의 첫 여성 대표이사로 구글과 야후를 넘어 네이버를 국내 1위 포털로 안착시킨 IT 분야 리더로 꼽힙니다.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신뢰감 있는 정보 유통 플랫폼으로서 네이버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재임 당시 하정우 AI 수석과도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만큼 AI 3대 강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인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대한민국 AI 디지털 비전과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 출신을 적극 등용한 건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투자를 통한 3대 AI 강국 구상은 관료 또는 학계 중심이 아닌 민간 전문가 중심의 창의적인 추진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인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입니다. 대통령실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유임이 발표된 직후 진행된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농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장관 유임에 대해 대통령실은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국무회의 질의응답 과정에 막힘없이 답하며 보고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적극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지난 정부 거부권에 앞장섰던 점은 안고 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당장 여권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반대했던 점을 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임 결정으로 별도의 인사청문회 없이 새 임기를 시작한 송미령 장관이 여야가 뒤바뀐 국회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위급한 중동 상황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회의에 참석해 실용적인 회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경제 위기가 생기지 않게끔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수석 보좌관 회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각 수석이 현안을 보고하면 이 대통령이 듣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과 사법제도 개혁 등 11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수석 비서관 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로 이름을 되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서관이나 행정관급들도 참여해 빠르게 관련 대책이 시달되도록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지 않기로 한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협업과 교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선 탕평 인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신임 원내대표단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여당 원내대표단에 축하 인사와 함께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축하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일선에서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국민의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업하고 교감하는 게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정 호흡을 통해 임기를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단행한 장관직 인사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것을 두고 일부 의원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때 보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유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 참석 당시 경험을 전하며 원내대표단의 의회 외교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원내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당부에 호응하며 민생 회복을 포함한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며 맞섰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873건의 자료 요구 중 제대로 된 답변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청문회 보이콧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와 김민석 후보가 하는 행태가 청문회 보이콧입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쪽이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는데 출판기념회를 열 때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억대로 늘어난 재산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때문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조준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금 봉투에 대해서 단체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제 법안에 협조해 주십시오. 여당은 맹목적인 당리당략으로 발목 잡기 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입니다. 지명철회가 답이라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흔들기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 속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전례 없이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여야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걸 바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정청래 의원과의 친명 2파전이 예상됩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이재명 정부 여당 대표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연내 검찰개혁 등 각종 민감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며 당원들을 향한 표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치 공세나 여론몰이에 밀려서 개혁을 포기했던 일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일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함께 지내는 등 이 대통령과 꾸준히 함께해온 만큼 치열한 친명 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벌써부터 당원 간 갈등 조짐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는 오는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당권 예비주자들도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많은 민심을 듣는 중이라며 당내 쇄신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당권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당내 시각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혁의 동력을 꺼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바꿔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치인은 행보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도 몸풀기에 한창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등을 순차적으로 찾으며 민심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원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좋은 많은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이 후져지고 정당이 정신 못 차리는 것을 견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김문수 전 장관도 전현직 의원과 잇따라 만나며 원내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어제 김건희 여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아직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을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 조작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끝내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6일 어제자로 표기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같은 날 김 여사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고검은 김 여사 변호인 측에 재차 출석 의사를 물었지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답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접 조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사실상 김 여사 소환은 특검의 몫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우리 특별 검사 보고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넘겨받으면 특검은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당초 주가 조작 일당의 범행을 인식했다는 정도로 보고 방조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 육성 녹음이 변수가 된 겁니다. 육성 녹음에서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연루 회사에 수익 40%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이는 인식을 넘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공범의 증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한 김 여사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광화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입주를 시작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에 나선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열린 첫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첫 재판 참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취소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특검팀에서는 검찰 출신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섰는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재판을 이어받은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검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특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과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사건 재판부는 각자의 의견을 검토해 본 뒤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으로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한 걸까요? 김 전 장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신문을 이틀 뒤로 연기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팀의 첫 기소 대상인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할지 판단할 신문이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 전부터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잘못됐으면 정죄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죠.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을 향해 특검 쪽 사람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특검 측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격이 없으니 말하지 말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SNS 메신저 사진으로라도 급하게 자격을 확인해드릴 수 있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재판을 멈춘 뒤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 만료일 하루 전날인 25일로 신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만료를 3일 앞두고 재구속 갈림길에 섰던 김 전 장관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내란 특검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른 군사령관들은 내달 초까지 줄줄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어제 여인영 전 국군방첩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한 뒤 다시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 자전거와 의자, 짐까지 가져다 놓고 자기 자리처럼 알박기 주차를 한 차주가 누리꾼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정말 신박한 주차 알박기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주차 공간엔 차 대신 의자와 자전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도난 방지용 스트랩으로 묶여 있는데요. 여기에 곧 돌아올 예정입니다. 치우지 마세요. 이 근처에 삽니다라 적힌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근처 살아서 어쩌라는 거냐,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신고해서 치우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지구대를 찾았다가 수배 사실이 들통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속 이 남성, 비틀거리며 지구대로 입장하더니 경찰관이 옷을 입으라고 해도 무시한 채 하의까지 벗으려고 합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남성 공연 음란 혐의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수배자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성은 미안하다 애원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발길질에 난동까지 부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결국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로 인계 조치됐습니다. 술김에 지구대를 찾았다 스스로 덜미가 잡힌 그야말로 잦은 출두였습니다. 다음은 연예계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치료와 전문센터 설립을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50억 원은 연세의료원 역대 연예인 기부금으로는 최고액인데요. 기부금으로 세워질 민윤기 치료센터는 오는 9월 완공 예정으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룹 코요태의 신지 씨가 7살 연하의 발라드 가수 문원 씨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식을 올릴 예정으로 두 사람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게스트로 인연을 이어오다 연인으로 발전했다는데요. 팬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357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들어간 R&D 사업이 기존 민간 기술을 신기술로 이른바 택가리를 해 성과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같은 연구소 출신 연구원이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점도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승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가상현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 다누리 VR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진행된 이 사업에는 모두 35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을 총괄했던 에트리 소속 A연구원이 보고한 기술은 새로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여기업 가운데 한 곳이 사업 참여 전부터 보유한 기술을 마치 새 기술인 것처럼 포장한 이른바 택가리 기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A연구원은 창업 준비를 돕겠다며 같은 부서 소속 연수생에게 자기 집 주소를 창업 주소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그 연수생이 회사를 차리자 사업 조건에 맞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기업을 이후 사업에서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벌여 에트리 측에 해당 연구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A연구원을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에트리는 해당 연구원이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고자 이번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드론 전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할 때 공개된 영상을 보면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군도 미래전에 대비해 5년 안에 소형 드론 2만 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은 현대 전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I think to that end, it's because of the rockets, because of the Shahed, which is flying like the bees, and it's very scary because you might die of it. 약 $500에 불과한 드론이 건물을 파괴하고 기지를 장악하면서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비대칭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본격적인 드론 전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소형 공격 드론과 초소형 자폭 드론을 포함해 5년 내로 소형 드론 2만 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인기 기술이 감시 정찰을 위한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돼 있는 만큼 소형 드론의 활용 방안을 넓혀 국내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미래 전쟁에서도 결국 드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운영해서 고비용의 무기 체계를 제한 내지 파괴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현대전에 걸맞은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 특례 또한 확대할 방침입니다. 요즘 전쟁이 드론이 싸우고 있잖아요. AI가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AI를 열심히 하면 국방의 도세. 국방부는 확대된 AI 분야의 병역 특례 기준안을 내년까지 마련한 뒤 내후년부터 곧장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국정회의에 보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속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이르렀고 이어서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국제부 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SNS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축하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은 약 6시간 후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이후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24시간 휴전 후 12일간의 전쟁이 세계적으로 끝났다는 공식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동안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전쟁이 수년간 계속돼 중동을 파괴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결단력과 지혜로 전쟁이 끝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산후조리원 숫자는 줄었지만 가격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까지 3년 동안 산후조리원 가맹점 수는 연평균 4% 감소했지만 건당 승인 금액은 24% 늘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대리점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영업을 전면 재개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업 재개에도 기존 가입자의 의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조치해 줄 것을 SK텔레콤에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벽걸이형 에어컨 5종류를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냉방 속도가 최대 5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고 루컴즈 전자 제품이 14분 52초로 가장 늦었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고요한 시간, 누군가 집을 부수려는 소리에 잠이 깬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게다가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나 몰려왔다는데요. 먼저 미국으로 가보시죠. 평화로운 아침에 정막을 깨는 이 소리 들리시나요? 미국 알래스카의 한 주택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커다란 암컷 곰이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닭장을 습격한 건데요. 어미곰은 엄청난 힘으로 닭장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집주인이 큰 소리를 내며 쫓자 그제서야 포기하고 도망쳤는데요. 2주 전에도 닭장을 노렸다 다시 찾아온 만큼 당국은 더 튼튼한 닭장과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네요. 이번엔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곰 소식인데요. 하나부터 10까지 판다를 모티브로 한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판다의 진심인 나라 중국으로 가볼까요? 귀여운 판다 얼굴을 한 열차가 모노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열차 외벽에도 판다가 그려져 있는 건 기본. 객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좌석마다 판다가 그려져 있고 창문도 판다의 얼굴 모양인데다 아예 커다란 판다 모형까지 앉아 있습니다. 마치 판다와 함께 기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최초로 판다 테마의 모노레일이 첫 선을 보인 겁니다. 손잡이도 판다에 객실 위 모니터에선 판다가 좋아하는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네요. 마지막은 유럽에서 온 소식입니다. 차도 위를 자동차가 아닌 스케이트보드가 점령했는데요. 경찰뿐만 아니라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쩐 일일까요? 도로가 스케이트보더로 가득 찼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물론이고 차도에서도 신나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 스케이트보딩 데이를 맞아 수백 명의 스케이트보더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아슬아슬 자동차 사이를 지나기도 하고 난간에 올라타며 묘기도 부려봅니다. 스케이트보드 애호가들에겐 이날이 도심에서 스케이트를 마음 놓고 타는 유일한 날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과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라며 이들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박 위원장의 호소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 젊은 의사들은 의사를 안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의료 환경으로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서 이처럼 복귀 여론이 높아지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습니다. 현재 정부 보건의료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당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는 대선이 끝났지만 의료 사태는 여전히 막막하다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사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도 만났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성급한 판단으로 구성원 간 신뢰와 전체 질서를 해칠 때가 아니라며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차갑습니다. 그냥 또 역시나 돌아가지 말라는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냥 우리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만 했지 사실 그동안 해놓은 것도 없었다 이런 느낌이죠. 속았다는 느낌이 제일 크죠.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조만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도 만나 복귀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충청지방,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남 지방에 30에서 80mm, 그 밖에 전국으로 20에서 60mm로 저번 비와 비교했을 때 많지는 않겠고요. 이 비는 내일 밤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4.2도, 대구가 19.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전이 27도, 대구 25도 등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부지방은 서울이 30도 등으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